안녕하십니까. 내가 이혼 전문 변호사다의 저자 솔로몬입니다. 오늘은 저희 솔로몬이 운영하는 블로그 솔로몬 이혼 이야기에 많은 분들이 언급하기 꺼려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다뤄보았습니다. 즉, 흥신소를 통해 배우자 외도 증거를 확보하면 법률적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을 많이 해오시는데 오늘 이에 대해서 글을 써드렸습니다. 해당 글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흥신소를 통해 배우자 외도 증거를 확보해도 되느냐는 질문을 정말 많이 해오십니다. 배우자 외도가 의심된다. 그러면 최우선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 배우자의 핸드폰 문자나 카톡이죠. 그리고 자동차 블랙박스입니다. 문자나 카톡을 뒤져봤더니 상간자와 사랑을 속삭이는 대화가 있다. 혹은 블랙박스를 뒤져봤더니 상간자와 서로 대화하거나 통화하는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숙박업소에 드나드는 영상이 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도 외도 증거로 충분합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대처하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외도하고 있는 배우자는 그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합니다. 카톡이나 문자를 그때그때 삭제하고 블랙박스 전원을 끄고 또 녹화된 영상을 그때그때 삭제하는 방법으로 그 흔적을 지우죠. 그래서 배우자 외도를 확보한다는 것이 통상은 그리 녹록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는 것이 흥신소나 심부름센터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흥신소를 통해서 외도 증거를 확보하면 불법이다라는 말씀을 주변에서 많이 들을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하지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흥신소를 통해서 외도 증거를 확보한다고 해서 무조건 불법은 아닙니다. 즉 흥신소가 어떠한 방법으로 외도 증거를 수집하느냐에 따라서 불법이 되기도 하고 불법이 되지 않기도 하죠. 얼마든지 적법적으로 증거를 수집하는 방법이 있고 그 적법적인 선을 넘어서 탈법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만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불법의 내용에 따라서 개인정보법 위반, 신용정보법 위반, 통비법 위반, 정통법 위반, 위치정보법 위반 등등이 통상은 문제가 됩니다. 특히 흥신소에 배우자 외도 증거 수집을 의뢰했을 때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바로 위치 추적기를 설치하는 문제입니다. 흥신소가 배우자 외도 증거를 수집하는데 사람이 직접 쫓아다닌다. 그러면 인건비도 많이 들 뿐만 아니라 놓치거나 들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위치 추적기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흥신소가 문제된다? 그러면 거의 위치정보법 위반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위치 추적기 다는 거를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이것을 외도하고 있는 배우자의 입장에서 판단을 해보면 내 증거를 상대방이 흥신소를 통해서 그것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한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법적으로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불법적으로 했고 흥신소에 의뢰를 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입증이 현저히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죠. 즉 배우자가 위치 추적기 등을 이용해서 흥신소를 통해서 외도 증거를 확보했다는 사실을 그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되는데 그 입증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문제 삼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소송이라는 것은 형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이나 이혼소송이나 행정소송이나 그 어떠한 소송이든 입증 책임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입증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이거는 보통 문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실무적으로 보면 흥신소를 통해서 그것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외도 증거를 확보했다고 하더라도 위치 추적기가 문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민형사적으로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드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변호사 사무실마다 조금 얘기가 다를 건데 이것을 공격과 방어의 시각에서 보면 답이 보인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것을 합법이다 불법이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또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에게 또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